다시 좀 돌아오게 되면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네. 박근혜 정권 전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해경 123 정장이라는 그 해경의 그 간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검찰이 적용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기소하면. 이게 도대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설 정도로 예, 그렇게 예. 중대한 일이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정권 차원에서 만약에 뭔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해경 123 정장이 이제 해경이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 해경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과 기타 그 승객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예. 결론으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사망 희생자들의 어떤 그 피해와 정권 차원의 잘못의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12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짐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게 해경 123 정장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또는 청와대에서 손쓸 수 없을 만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채택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또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돌발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동안 가정입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았던 일들이 공개돼 버린다면은 이 역시 정권 차원에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해경 123 정장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과 이 사건 세월호 참사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아예 단절하겠다.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또는 그런 그 심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경 123 정장의 과실치사죄 적용을 이렇게 막으려고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당시 우병우 전 수석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외압을 가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뛰었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대통령 왜 그러냐면 어떻든 해경 123 정장이 이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정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뭔가 과실치사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법원에 가고 또 검찰 이런 과정에서 여러 증언을 하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다면 그게 결국엔 자기 직속 상관인 해경청장한테 오게 되고 해경청장은 또 대통령하고 당시 통화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해경청장한테 대통령이 진짜 언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에는 그게 대통령 책임으로 결국에 오게 되는 그 당시 또 대통령 과연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전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 이거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책임을 떠나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거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이런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23 해경 123 정장의 과실치사죄부터 막아보려고 굉장히 거기서부터 초동 진화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제기되는 게 이제 검찰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이 보도가 맞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가 맞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은 왜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저도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 자격은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큰 문제인 게 왜 검찰은 유독 검찰에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거나 축소하거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조차도 그냥 흐지부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제 식구인 과거의 장관이나 과거의 국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검찰이 만약 개혁 검찰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왜 그러면 당시 검찰들은 이걸 수사하고도 덮어버렸을까? 한 번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검찰이 답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으로 통해가지고 선수는 글쎄요. 재조사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냐인데 결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일단 조사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이러한 부적절한 그 개입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만 했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사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들이 공개되어 있는데도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돈봉투 감찰 사건 등과 엮여서 검찰이 도대체 검찰 내부의 일에 대해서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된다면 혐의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겠네요.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만 보자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또 실제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소된다고 해서 또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재판을 또 거쳐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보도가 맞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은 왜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저도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 자격은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큰 문제인 게 왜 검찰은 유독 검찰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거나 축소하거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조차도 그냥 흐지부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제 식구인 과거의 장관이나 과거의 국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검찰이 만약 개혁 검찰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왜 그러면 당시 검찰들은 이걸 수사하고도 덮어버렸을까? 한 번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해경 1, 2, 3 정장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과 이 사건 세월호 참사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아예 단절하겠다.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또는 그런 그 심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경 1, 2, 3 정장의 과실치사죄 적용을 이렇게 막으려고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당시 우병우 전 수석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외압을 가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뛰었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대통령을 왜 그러냐면 어떻든 해경 1, 2, 3 정장이 이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정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뭔가 과실치사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죄를 내가 법원에 가고 다시 좀 돌아오게 되면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그러면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전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해경 1, 2, 3 정장이라는 그 해경의 그 간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검찰이 적용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소하면. 이게 도대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설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일이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정권 차원에서 만약에 뭔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해경 1, 2, 3 정장이 이제 해경이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 해경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과 기타 또 검찰 이런 과정에서 여러 증언을 하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다면 그게 결국엔 자기 직속 상관인 해경청장한테 오게 되고 해경청장은 또 대통령하고 당시 통화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해경청장한테 대통령이 진짜 언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에는 그게 대통령 책임으로 결국 오게 되는 그 당시 또 대통령 과연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전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 이거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책임을 떠나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거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이런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 2, 3 해경 1, 2, 3 정장의 과실치사죄부터 막아보려고 굉장히 거기서부터 초동 진화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제기되는 게 이제 검찰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그 승객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결론으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사망 희생자들의 어떤 그 피해와 정권 차원의 잘못의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1, 2, 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짐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게 해경 1, 2, 3 정장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또는 청와대에서 손쓸 수 없을 만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채택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또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돌발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동안 가정입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았던 일들이 공개돼 버린다면은 이 역시 정권 차원에서